네, 안녕하세요. 홍 수장입니다. 앞서 제가 올려드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궁금하신 대학들에 들어가가지고 학부제나 학사 과정이나 이런 궁금한 것들을 검색해 보시라고 올려드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검색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갸우뚱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음, 어떤 대학은 유니버시티라고 써 있어서 쉽게 이것이 대학이구나라고 느끼겠는데, 어떤 대학은 그냥 컬리지라고만 돼 있고, 어떤 대학은 뭐 인스티튜트라고만 돼 있고, 이것도 대학인가? 예, 대학 맞아요. 대학에 준하는 학사 과정을 모두 갖고 있고, 거기에 준하는 디그리를 어, 취득할 수 있는 학사 과정들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단지 유니버시티와 컬리지와 인스티튜트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설명하기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 대학교를 검색하시면서 이게 국립인가 사립인가 궁금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 맨 위에 UCLA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UC 버클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라고, 이게 도시 지명 이름이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스탠포드라고, 이거는 지명 이름 같지 않아요. 밑에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밑에 버지니아는 지명 이름 같죠. 자,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 캘리포니아 또는 로스앤젤레스, 버지니아 같이 이렇게 지명이 들어간 데는 대부분이 주립입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국립이죠. 그리고 여기 스탠포드라든가 하버드라든가 창립자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단체, 어떤 움직임의 이름,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사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해외 여러 나라의 대학들을 검색해 보시다 보면 그 나라의 수도 이름이라든가 국가 이름이라든가 지역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주로 국립이 많다. 미국 같으면 주립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창립자의 이름이라든가 그 나라 해당 내의 유명인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에 이바지한 사람이라든가 단체들이라든가의 이름이 들어간 대학들은 대부분 사립이 많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왼쪽 맨 위에부터 UCLA, 버클리, 미시간, 버지니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조지아, 텍사스, 메릴랜드, 커네티켓, 이게 다 뭐죠? 미국에 있는 지명이죠. 요것들은 거의 99% 국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립이죠. 미국이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MIT는 지명이 아니고, 물론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지명이 들어갑니다만은 인스티튜트 테크놀리지라고 하는 유니버시티를 쓰지 않는 인스티튜트, 예, 사립을 뜻하거든요. 또한 하버드, 스탠포드 같은 사람 이름이 들어갔어요. 코넬, 예일, 이런 것들은 거의 사립입니다. 존 호킨스, 듀크, 어, 뭐 이런 것들 전부 요것들은 다 사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을 검색해 보실 때 어떠한 국가에 가든 그 나라의 수도 또는 지명, 국가명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국립이구나, 주립이구나, 왕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인물 이름이라든가 특별한 기구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그거는 거의 사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방금방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고 계시냐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학교의 네이밍 중에 유니버시티, 컬리지,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커다랗게 세 가지 어떤 시스템으로 나뉘어지는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는
이 대학교는 설립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구나라는 인식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름을 썼을 때는 대부분의 학교가 설립된 것이 멀리는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세기가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오래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오래되면 유니버시티를 쓸 수 있고, 최근에 생겼거나 근대화에 생겼으면 칼리지나 인스티튜트를 쓰냐, 그게 아니고 유니버시티에서 모든 게 탄생한 거예요. 칼리지, 인스티튜트, 아카데미, 스쿨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탄생된 고등교육기관인데, 이것들이 어떤 시기 때 나눠지냐 그러면 1865년부터 1900년도 사이에 일어났던 제2차 산업혁명 때부터 이렇게 분할해 나오는 거예요. 컬리지명 인스티튜트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했어요. 1800년도에 2차 산업혁명 때 왜 산업적으로 모든 사회 시스템이 급발전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전기의 발명과 석유의 발견이죠. 물론 석유는 오랜 고대시대 때부터 발견을 했으나 그것들을 사업화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과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실생활에 사용하게 됐고, 그러한 전기와 석유로 인해 가지고 철강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시대는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은 고대 때부터 해왔던 전통적인 법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전통적 학문을 가져오다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이 요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떤 지식산업 말고도 이러한 새로운 산업의 전기전자, 화학, 공학, 건축, 과학, 신소재, 재료학, 디자인, 인테리어, 패션 등이 하루가 다르게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고 새로운 에듀케이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안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인재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학부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모집을 시작하기 위해서 컬리지라는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해왔던 운영되어 왔던 지식산업의 유니버시티 안에 컬리지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로 이러한 산업에서 유니버시티에서 배출해내는 인재에 만족하지 않고 이 사업과 관련한 사람들끼리 출자를 해서 만들어서 좀 더 근접적이고 실용적이고 빨리 수급받을 수 있는 어떤 에듀케이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국가교육기관이라든가 해당 사업 분야의 담당자들과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출자해서 만든 대학이 인스티튜트가 거의 99%인 거예요. 그래서 인스티튜트나 컬리지는 거의 99% 사립이 많고, 정리하자면 유니버시티나 컬리지나 인스티튜트는 같은 동급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대적 산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고등교육기관의 이름에 불과한 것 뿐이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검색하다 보면 오히려 컬리지급, 인스티튜트급에서 그런 에듀케이션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훨씬 더 이 사회에 활동적이고 영향력을 끼치고 유명한, 그 다음에 노벨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처럼 유니버시티는 4년제, 컬리지는 전문대, 인스티튜트는 그냥 협회나 단체, 연구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계급하거나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생각하면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시대적 산물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학문을 유지하고 새롭게 산업혁명에 의해서
2, 3차 산업에 맞게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에듀케이션을 개발해서 컬리지급으로 유니버시티 안에 갖고 들어오고, 그 밑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만든 개념의 아카데미도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대학 안에 컬리지나 아카데미 에듀케이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와 별도로 유니버시티보다는 별도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가 담당자들이라든가 기술자들이 의기투합한 협회나 단체나 모임 등에서 출자한 돈을 가지고 컬리지를 따로 만든다든가,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유니버시티와는 구분되는 그런 고등교육기관을 만들게 탄생되기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대학교를 검색하거나 이럴 때는 개념을 유니버시티나 컬리지나 인스티튜트나 같은 레벨로 보셔야 되고, 오히려 유니버시티는 오랜 우리 고대 학문부터 현대 학문까지의 지식산업 위주로 학업을, 에듀케이션을 진행한다 그러면, 컬리지나 인스티튜트는 좀 더 전문적이고 생산적이고 엔지니어링이나 실험적인 것에서 더욱더 최적화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에듀케이션으로 짜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대에 맞는 전문 엔지니어링이나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기관은 유니버시티보다 컬리지나 인스티튜트가 훨씬 많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런 식으로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해외는 참 그런 고등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게, 내가 유니버시티를 뭐 다니고 있든 컬리지를 다니고 있든 인스티튜트를 다니든, 자기가 이 학부를 마치고 그레듀에이트, 이게 대학원 이제 과정인데, 대학원으로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학위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학위가 없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컬리지나 인스티튜트 과정을 거쳐서 대학원까지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여러 나라 대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검색하고 들여다보실 때는 단순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디그리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2개 이상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내가 구태여 여기 얽매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다른 학과로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루트로 내가 지식산업으로도 변환이 가능하고, 실제로 엔지니어로서도 변신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호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 한국같이 4년제는 어떤 학과든 상관없이 입학하고 나면 4년을 공부를 해야 졸업을 시켜주는 이런 반강제성이, 그게 아니라 유니버스 안에 들어가서 4년제를 들어갔어도 4년제 안에 2년짜리 학위 공부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아카데미칼한 게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때 파운데이션 수업을 했다가 나는 이게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잔뜩 있는 게 유니버시티고 컬리지고 인스티튜트예요. 이런 건 좀 우리 한국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시간에 유니버시티나 컬리지나 인스티튜트를 우리처럼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계급화해서 이 학교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큰 코 다친다. 수평적인 상태에서 봐라. 유니버시티 단지 시대적 발전 사항에 따라 이들의 교육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오랜 예전부터 유니버시티를 출발해서 컬리지가 생기고 인스티튜트가 생겨난 것일 뿐이지, 이것들이 한국처럼 무슨 전문대니 4년제니 종합대학이니 이렇게 수직계열화 계급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바라봐야 하고, 실제로 종합대학보다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이 시대에는 오히려 컬리지급, 인스티튜트급에서 훨씬 재능이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예술 디자인 분야의 자료나 정보를 찾아볼 때도 유니버시티보다는 오히려 컬리지나 인스티튜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런 학교 말고도 미국에는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들이 이렇게 미국만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칼리지도 마찬가지고. 인스티튜트를 비롯한 아카데미컬한 것 또는 스쿨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예술 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단지 인터넷에 떠 있는 뭐 유명 대학교의 순위, 예술 디자인 뭐 지목도가 높은 뭐 이런 것만 자꾸 찾아보지 마시고 우리 시선 바깥에 있는 학교지만 의외로 아주 훌륭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들이나 컬리지나 인스티튜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등록금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1억 5천, 3억 정도의 학교를 다니기 위한 활동 비용들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모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만약 그러한 2, 3억씩 1년에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저런 것들은. 그러니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런 학교에 여러분들이 입학하려고 그런 정보를 찾아보라고 정보를 올린 게 아니고 그러한 학교의 정보를 내가 어떻게 찾아보고 그와 흡사한 에듀케이션이나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하는 저렇게 수많은 미국에 수많은 대학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봐라. 그리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등록금이 싸고 또는 장학금이 지급되는 그런 학교를 봐라 이겁니다. 제가 별도로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 따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제가 판단할 때는 학생 여러분들 스스로 부모님들이 나에게 1년에 2, 3억씩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정 형편이 아니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유학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굳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러한 대학교 말고도 저렇게 수많은 우리가 모르는 학교들이 실제로 있고 교육부에 승인되거나 인가받는 학교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공부를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 꼭 남들이 이렇게 막 말하는 유명 대학이나 이렇게 막 가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니버시티, 컬리지, 인스티튜트 동급으로 보시고 오히려 요즘은 훨씬 컬리지급이나 인스티튜트에서 훨씬 더 고급 인력들이 양성되고 사회적 활동이 왕성해졌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다음 편은 제가 여러분들 그 검색하시다 보면 학부 과정 중에 뭐 아키텍처 옆에 뭐 MBF니 뭐니 이상한 영어 이렇게 줄임말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과목 내가 배우고자 하는 과목들이 어디에 숨어 있으며 그런 것들은 학위가 주어지는지 또 학위가 주어지는 것들이 어떠한 뭐 석사인지 박사인지 그냥 단순히 학사의 과정만 할 수 있는지 학교마다 엄청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요 세계 예술 디자인 대학교 소개는 마칠까 합니다. 네, 다음 편에 뵐게요.